QLD TQQQ로 한방에 만회하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이 지금 청약통장 해지 버튼까지 같이 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명이 통장을 깬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손해는 금리 몇 %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못 사는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스스로 태우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부동산은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해졌고 월 납입 인정액이 커졌다며 부담을 줍니다. 주식은 코스피든 미국장이든 오르면 옆자리 사람만 돈 버는 것 같아서 손이 근질거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에서 현금 만들고 그 돈으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에 뛰어드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왜 위험한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통장을 깨는 분들이 왜 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필요입니다. 특공, 우선 공급, 전매 제한, 실거주, 대출 규정, 지역별 규정이 너무 다릅니다. 이건 부동산 초보에게 사실상 진입장벽입니다. 둘째, 금리 매력 하락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금리가 그럭저럭 버팀목이었는데 지금은 체감상 파킹통장이나 다른 선택지랑 비교하면 매력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인플레 체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흔들리고 생활비가 오르니 통장에 묶어두는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넷째, 기회비용 폭발입니다. 청약 유지하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다 보면 정작 주식이 오르는 구간에서 내 돈이 묶여있다는 박탈감이 커집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이 박탈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체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합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단지 돈을 옮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시간을 리셋하는 행동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복리로 쌓아온 원금과 기간을 한 번에 현금화하고 다음날 다시 0일부터 적립을 시작하는 것. 게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나빠지고 다시 청약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 리셋 비용이 내 인생을 후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이 바로 나옵니다. 어차피 당첨 안 되지 않나요? 가점 높은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생아 특공 같은 것 때문에 40대는 끝난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현실 인정하겠습니다. 가점 인플레이션은 심각합니다. 우선 공급도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티켓을 버려야 합니까? 티켓이 무용지물이면 진짜 부자들은 왜 티켓을 모으겠습니까? 로또라서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확률 게임에서 아예 퇴장합니다. 확률이 낮아도 티켓이 없으면 확률은 0입니다. 확률이 낮아도 티켓이 있으면 가끔 예상 밖으로 열립니다. 추첨제도 있고 지역과 물량에 따라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틈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티켓을 가진 사람만 잡습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레버리지 ETF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승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퇴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 때문에 내쫓기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없어서 물타기 못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흔들리고 마진콜은 아니더라도 생활비 압박 때문에 손절하고 그 다음날 시장이 반등하는 장면을 보면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청약통장 해지로 티켓을 태우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불편함 때문에 구조에서 퇴장하고 나중에 구조가 나한테 유리해지는 순간을 스스로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은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을 투자처럼 관리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룰로. 지금부터 딱 3가지 원칙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청약통장은 올인 상품이 아니라 옵션 티켓입니다. 옵션은 싸게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청약통장은 금리 상품이 아닙니다. 시간 상품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납입은 최대로 할지 최소로 할지 목적에 따라 갈라야 합니다. 공공분양을 진지하게 노린다면 납입 인정액이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 전략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영 위주로 보고 있거나 일단 티켓 유지가 1순위라면 최소 납입으로 생명 연장부터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잘못합니다. 나는 공공을 노리는지 민영을 노리는지 정리도 안 했는데 그냥 불안해서 해지해버립니다. 그건 투자로 치면 종목 분석도 안 하고 계좌부터 폐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유동성이 필요하면 해지가 아니라 담보를 먼저 봅니다. 사람들은 해지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 같은 방식으로 납입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티켓을 유지한 채로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현금은 생존장치입니다. 청약에서 시간은 생존장치입니다. 둘 다 버리면 둘 다 죽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약통장 유지와 QLD TQQQ 투자를 동시에 살리는 운영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티켓은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공격 투자는 남는 현금으로 하되 손절이 아니라 구조로 버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25만원이 부담돼서 해지 고민이 드는 상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해지한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리셋. 현금 확보. 마음은 편해짐. 하지만 미래의 기회는 삭제. 두 번째, 최소 납입으로 전환한다. 매달 부담을 줄인다. 티켓 유지. 남는 현금은 투자로 돌린다. 두 번째가 왜 압도적으로 유리하냐면 손해의 상한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소 납입으로 유지하면 당장 내 현금 흐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청약이 필요해지는 순간까지 시간을 계속 쌓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적립식 계좌를 살려두는 겁니다. 반대로 해지는 계좌를 없애는 겁니다. 자, 이제 남는 현금을 QLD TQQQ로 넣고 싶어지시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나옵니다. 청약을 깰 만큼 불안한 사람이 레버리지를 버틸 확률은 더 낮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청약을 깨는 이유가 보통 유동성, 불확실성, 조급함인데 레버리지는 그 세 가지를 다 증폭시키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할 거면 레버리지답게 해야 합니다. 기분대로가 아니라 신호대로, 돈의 크기대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크기대로. 제가 권하는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용 통장과 생활 통장을 분리합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면 레버리지 계좌는 무조건 망합니다. QLD TQQQ는 방향이 맞으면 환상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공포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생활비와 섞는 순간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장이 됩니다. 진입 규칙을 하나만 정합니다. 예를 들면 QQQ 같은 기초자산의 추세가 꺾일 때는 공격 비중을 줄이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너무 어려우면 더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바로 분할로만 하십시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몰빵은 틀렸을 때 회복이 아니라 퇴장으로 연결됩니다. 익절 규칙도 하나만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르면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욕심이 커집니다. 욕심이 커지면 결국 한 번에 반납합니다. 그러니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현금화하고 그 현금은 다음 조정 때 다시 쓰는 식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현금 생산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 결국 당신의 청약 유지 비용과 종잣돈을 함께 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 포인트를 하나 짚겠습니다. 사람들은 청약 통장에 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해지합니다. 그런데 QLD TQQQ에 돈이 묶이는 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시간만 지키면 다시 기회가 오지만 레버리지는 타이밍을 틀리면 계좌가 시간 자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기회를 늦추는 상품이고 레버리지는 기회를 앞당기거나 박살내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둘을 동시에 가져가려면 반드시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완충장치가 최소 납입, 현금 비중, 그리고 규칙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도 낮고 당첨도 어렵다는데 왜 유지해야 하나요? 이건 금리 상품이 아니라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땅과 인프라는 돈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체 가능한 것의 가격은 내려가고 대체 불가능한 것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강한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입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핵심지가 강한 겁니다. QLD TQQQ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 쪽 티켓이고 청약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 쪽 티켓입니다. 둘 중 하나만 들고 가면 반쪽짜리 티켓입니다. 그럼 저는 청약을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목표가 공공인지 민영인지 먼저 결정하십시오. 공공을 노리면 납입 인정 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민영 위주면 일정 예치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유지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최소 납입으로라도 절대 끊지 마십시오. 끊는 순간 내 편이던 시간이 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돈이 급한데요. 해지 말고 방법이 있나요? 해지보다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되는지, 은행별 조건이 어떤지,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티켓을 유지한 채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레버리지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은 티켓을 버리지 않습니다.
티켓 위에 티켓을 올려놓습니다. QLD TQQQ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나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생존 구조로 하느냐 멸망 구조로 하느냐입니다. 청약을 해지해버릴 정도로 내 현금 흐름이 불안한 상태라면 레버리지 비중은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분할 매수와 부분, 익절을 룰로 가져갈 수 있다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 돈으로 QLD TQQQ를 샀습니다. 처음엔 오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급락합니다. 추세가 꺾이고 변동성이 커지고 계좌가 흔들립니다. 그때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시장은 반등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청약 티켓도 버렸고 주식 기회도 버렸다는 것을. 이게 가장 흔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티켓은 살리고 공격은 규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끊지 말고 부담이면 줄이십시오. 레버리지는 욕심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룰로 다루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는 건 통장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